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4K 부근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심리적 저항 부근인 2,000달러를 넘어서서 현재 2,1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한 주 동안 140%가량 상승하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머지 업데이트 기대감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어제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올랐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가 항상 좋은 내용이 있을 때, 좋은 상승이 있을 때 올라감을 좀 기뻐하고 만끽하고 좀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항상 그거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을 조금 조심하자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 떨어지면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순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패턴들이 다 그렇게 올라가요. 우리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으면은 이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조정 정도이구나.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 침착하게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철학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매수가 들어왔을 때 또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너무 공포심에 또 투심 약화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연속으로 나오게 됐는데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이 흐름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는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지더라도 놀라지 마라. 이 조정 나오는 구간이 올수록 우리에게 더 매수 타점, 단기적인 매수 타점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처럼 어제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빠지고 있습니다. 네, 빠지고 있는 모습. 지금 약간 양봉으로 다시 전환됐다가 음봉으로 바뀌었다 계속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제 이제 예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 타점을 주었을 때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 말대로 차분히 천천히 냉정하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승분에 의한 하락 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 타점 잡으셔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머지 업데이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EW는 상장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POW의 단축어죠. EW에 대해서 상장은 검토하고 지금 바이낸스가 머지 업데이트를 지원하면서 또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POW에서 이제 POS로 변환하는 머지 업데이트가 이제 한창 테스트넷도 끝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안 입곱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더리움 우리 POW 이 체제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자, 채굴자들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자 이거죠. 채굴자들은 지금 POW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하죠. 이 채굴을 통해서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보상을 받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더리움이 우리 배신을 하고 POS로 전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네 가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공헌한 게 뭔데 이걸 배신을 하냐?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은 이더리움에서 POW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또 토큰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당장 뭐 어디 큰 거래소에 상장이 되거나 그렇진 않지만은 아무래도 이 마이닝을 한다라는 사람들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토큰을 만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세력이 되고 자금이 있는 이 세력들이 또 어디 상장을 통해서 또 견제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생태계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리플랩스가 셀시우스 부신 자산을 매입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인수합병 방안 모색 중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이란에서 첫 화폐, 암호화폐 수입 주문을 진행했습니다. 13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암호화폐가 정말 화폐로서 사용되는 소식인데 정말 중요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유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건 뭐 주식도 아니고 가치도 없고 아무런 뭐 화폐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송금도 느리고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암호화폐는 뭐 폰지 사기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투자 수단만으로도 쓰여지는 게 아니고 이제 NFT 시장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메타버스, 뭐 P2E 섹터, 뭐 NFT, 뭐 여러 가지 명품 등 뭐 디지털 아트 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조금씩 인정을 받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이제 암호화폐로 인해서 이런 무역에서도 정말 쓸 수 있는 화폐로서 정말 쓸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 간에 서로 교류가 있을 때 이제 국제 송금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이제 보낼 때는 굉장히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비용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쓰여지는 이제 암호화폐 하나의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서 암호화폐가 하나씩 인정받는 부분이 생겨나고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암호화폐가 정말 비트코인 뭐 가치 저장 수단이다, 그냥 뭐 디지털 금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징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또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시장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썰전 코너 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앞으로의 시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죠. PPI가 발표됐는데 7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0.5%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추가적인 신호라고 하는데 코인원수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우리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 물가가 많이 올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자, 저 소비자가 이걸 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자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기존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물가가 오른 걸 써가면서 만들었냐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포인트 자체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9.8%가 올랐는데 이게 그래도 낮아진 수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3월에 11.6%, 거의 뭐 엄청난 수치를 높여서 나왔었거든요. 그거 나서 뭐 6월 달에 11.3까지 결국엔 뭐 3달 동안 0.3밖에 안 잡히는 그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다가 이제 7월 달 되니까 9.8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죠. 약 포인트로 따지면 약간 1.5 정도 잡히면서 지금 이걸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겠구나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뭐 근원, PPI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5.8% 정도 오르면서 직전달에 6.4%였는데 0.6% 정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뭐 수출이 되거나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니까
보니까 전체적인 뭐 생산자들이 가지는 이 부담감도 좀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내에서는 조금이라도 뭐 생산을 하든 소비를 하든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내용들이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뭐 그렇게 크게 안심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고점을 찍고 낮아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한 번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시장이 잠깐 빠졌었거든요. 그 빠진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 비둘기 성향을 가진 이제 연방은행 총재가 또 한 가지 또 뭐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사실 이게 매파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우리가 뭐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소 낮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금리 인상 포인트를 낮추거나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사람들은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전후로 만약에 9월달 FOMC 때 뭐 금리 인상을 0.75가 60%였다라면은 갑자기 발표된 이후에 0.5%가 60몇 프로가 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게 사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여전히 나쁜 상황인 거는 똑같은데 뭐 포인트 0.5, 0.75 올리냐 마냐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좀 좌지우지가 된다. 사람들이 안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너무 이른 판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진 총재가 매파적인 내용을 한번 했다 해서 이게 뭐 하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뭐 쉽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포인트 자체가 낮아져서는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 휘발유 값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소매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3월 초에 전쟁이 있을 시기 이전으로 돌아간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전쟁 동안 올랐던 게 그냥 해소가 됐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있었던 그 수치로 돌아갔다 정도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지, 이게 뭐 개선이 됐다라는 정도는 아니다. 유지가 됐구나. 이제 제자리로 찾아갔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휘발유 공급량이 좀 10년 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휘발유의 가격이 떨어졌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휘발유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고 정확한 데이터로 참고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항상 앞으로 있을 어떤 이슈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투더 골드문과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엊그저께와 어제 또 CPI와 PPI가 발표되면서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 환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높다는 점 좀 유념해 주시고 시장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CPI와 PPI 발표 지수가 나오고 나서 FOMC 회의에서도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75%포인트보다는 0.5%포인트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요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금리가 왜 올랐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건 이후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 연준에서 이 고용 지표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대폭 낮춤으로써 이제 고용 지표를 잡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점점 오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 관련해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최고조로 올라갔었죠. 이제 최근에 그랬는데, 최근에 이러면서 이제 CPI 같은 경우 이제 앞서 한수 전문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 이유로서는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 문제, 공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컸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가도 좀 내려와 있고, 원자재 가격들도 내려가고, 식료품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공급이 좀 원활하게 다시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물가가 조금씩 잡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여전히 좀 높은 수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 이제 FOMC가 3번 남았죠. 이제 9월, 11월, 12월까지 이렇게 3번 남았는데 여기 있어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 네, 금리를 일단 인하를 단기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남은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꾸준히 할 것이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안심할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뭐 좋은 호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계속 물가가 높게 나오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이제 희망이 생기고 투심이 살아나고 이제 알트코인들도 하나씩 이제 펌핑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나스닥도 반등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완전히 잡힌 건 아니고 서서히 잡혀가는 중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여유롭게 봐야겠고 우리가 아직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또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더리움 테스트넷이 고엘리도 완료가 됐고요. 지금 머지까지 완료가 되면서 9월 중순에 메인넷만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기대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한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테스트넷이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자 마지막 테스트넷인 이 고엘리가 머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이제 메인넷 출시만 남았다. 테스트넷을 3개나 진행을 했는데 이 3개 모두 다 머지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환호를 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테스트는 끝났고 이제 본 업데이트만 남았으니까 이거 뭐 거의 다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그 어떤 내용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현지 시간 10일 날 고엘리 테스트넷 머지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지금 3개의 테스트넷을 모두 진행을 했는데 모두 테스트 성공을 했고 이제 메인만 남은 상황인데 자, 이제 여기 그 테스트할 때 이 터미널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터미널의 총 난이도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 총 난이도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 전환이 어제 딱 보여주면서 테스트가 끝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오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채굴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채굴 난이도도 중요하잖아요. 이 난이도에 따라서 이 머지 테스트넷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언제가 될지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한 기한을 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POS로 바뀌면 뭐 이런 해시레이트까지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만 당장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나중에 되면은 뭐 업데이트할 때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어제 그다음에 이에 더해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 지금 머지 이후에는 거래당 가스비가 0.002달러에서 0.00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가스비가 평균 1.08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더리움을 써야 되지만 항상 이 이더리움을 거래할 때나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가 항상 이 가스비를 너무나 좀 아깝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또 다소 해소가 됨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이 POS 전환 물량이 90%가 줄고 앞으로 채굴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성도 많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스비가 해소가 되는 아주 좋은 업데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선반영이다 하는데 사실 진짜 가격 상승은 까봐야 되거든요. 메인넷이 나와봐야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달 한 반 정도 남았죠. 한 달 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우리가 항상 이
환호하고 상승에 기뻐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항상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또 9월 중순 메인넷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한 부분이 또 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유일 전문가님. 네, 지금 시장 일단 경제적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높게 나오고 금리 인상도 계속 대폭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 이 거시적인 경제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암호화폐 내에서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암호화폐 내에서 루나, 앵커 프로토콜 그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도 이제 셀시우스라든지 뭐 3에리오 캐피탈, 뭐 블록파이 등등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도 문제가 많고 이제 디파이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또 악재가 더해져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만큼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디파이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폐 내에서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이제 반등 나오는 시점,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여기서 암호화폐 내에서 좀 이런 문제점들, 암호화폐 내 플랫폼들이 문제가 없으면 특히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은 무난하게 상승해 줄 텐데 저희가 일단 뭐 앞두고 있는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상승 추세로 잘 가고 있는데 9월 달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출시를 하는 와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연기된다. 뭐 이런 기사 하나만 나와도 또 다시 이더리움 가격 내려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또 연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악재나 호재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예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미리 알고 방지를 할 수 없어요. 다 막 머지 업데이트 하니까 뭐 좋겠지, 뭐 이렇게 달기니까 좋겠지. 가스비가 뭐 머지 업데이트 하면서 가스비 줄으니까 당연히 이더리움 뭐 속도도 올라가고 확장성 면에서 뭐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모두 다 호재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강력한 호재에서 또 악재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솔라나 같은 코인들도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뭐 블록이 멈춘다든지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에서 뭐 갑자기 디파이 생태계가 이제 탈중앙화 금융인데 그러면 막 누가 개입을 한다든지 뭐 유통량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 이 코인 생태계 안에서 문제가 무난히 없다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경제적 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장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다면 우리는 정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장이 오기 전에 미리 한번 선점을 미리 항상 말씀드렸어요. 선점을 미리 해놔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미리 지금 자리에서 선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에서 또 디파이 플랫폼과 같은 플랫폼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위험하게 봐야 될 좀 요소가 있다면요, 코인한수님? 뭐 미국 자체는 솔직히 네. 말하면은 뭐 소비자 물가지수든 생산자 물가지수든 조금씩 개선이 됨에 따라서 좀 나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제니 델러 미국의 장관이 방문을 했을 때도 한국은 정말 좀 탄탄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감을 해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미국도 워낙 강대국이니까 또 괜찮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외의 나라들이 여전히 아직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경제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만 안 무너지면 어떻게든 나중에 회복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 붙어 있는 핵 주위에 붙어 있는 뭐 가지들이 조금씩 뭐 썩어서 문드러지면은 당연히 핵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나무 뿌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서도 워낙 이쪽은 뭐 못 사는 나라, 뭐 특정 부유층만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많이 있죠. 이런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뭐 역대급 최고치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인플레이션이 뭐 7.4%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몇 달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7.4, 뭐 8점 몇 가지 왔는데 이런 곳에서는 한 달 만에 7.4를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나라에서도 파는 수출품이 있을 거고 수입품이 있을 거고 그게 연관이 돼서 이런 글로벌 경제는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한쪽이 문제가 되면 다른 나라도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한 지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해소하기 힘들겠지만은 천천히 해소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나비 효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나비 효과처럼 타고 흘러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더해서 이제 패드가 많이 말하는 이제 고용 지표 있죠. 그 고용 지표를 뭐 좋게 나왔었는데 그에 반대로 명이 있다면 암도 있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수가 26만 2천 건이었는데 이번 달 넘어와서 14,000건이 늘어가지고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당장 고용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나쁘다 뭐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26만 건에서 한 30만 건 사이 정도가 나와야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정도까지 왔는데 근데 미국 노동부가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래도 비농업 고용 일자리 수가 계속 늘고는 있다. 그만큼 비농업 부분에서는 고용 일자리 수가 계속 늘고 고용하는 그 확률 포인트가 계속 늘고 있고 그에 반해 뭐 이 실업수당 청구 수가 떨어지는 거는 다른 분야에서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걸 메꾸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 둔화가 뭐 고려는 해볼 수 있으나 이게 실제로 나오고 있는 수치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 또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한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8.5%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일 전문가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높아요. 뭐 전년 대비해서 지금 저번 달보다는 조금씩 낮게 나와서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을 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8.5%, 네, 소비자 물가 8.5%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 내외로 좀 움직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8%, 7%, 6%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조금 너무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있을 또 이제 CPI 발표라든지 이제 PPI 발표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을 하고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딱 한 번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는 에너지와 이제 식료품 관련해서 이제 공급이 좀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 유가도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 뭐 다음 달에 있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당연히 저는 내려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혹시나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갑자기 악재가 이제 뭐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그렇게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 후에 안심하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겁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라고 좀 안심하지 이르다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물가 지수는 조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오는 지표까지 확인해 보시고 시장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 시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